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아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오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간 마켓 분석을 보면은요, 4대 지수 중에 나스닥 S&P 500는 상승으로 끝나고 러셀과 다우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마켓이 오버히트 됐을 때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쪽이 엄청나게 강해졌다가 어느 순간 다우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죠.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쯤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 에너지, 파이낸셜 쪽으로 돈이 약간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버블맵을 보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스카이웍스가 있는데요. 스카이웍스는 애플 아이폰에 5G 칩을 공급하는 그런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켓 헤드라인을 보면은요, 딱 이거 하나예요. 오늘 게임스탑, 그리고 레딧, 그리고 로빈훗 제너레이션. 베런스에서 이렇게 클립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게임스탑 stock surges, plunges, and ends at record close. 오늘 게임스탑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마켓이 이 레딧이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뭐 조언 내지는 오피니언을 많이 써놓고 그러는 데인데, 그거를 너무 많이 이 로빈훗 제너레이션들이 팔로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딴으로 어떤 한 스탁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탁 마켓이 진짜 건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룹이나 이런 오피니언 때문에 펀더멘털도 없고 밸류에이션도 없는 상황에 막 매도 매수를 하니까 마켓 볼러티리티를 너무너무 인크리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의 질서가 많이 깨지고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CNBC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 SEC에서 이렇게 룰은 있다 그래요. 매매를 할 그룹이 한꺼번에 매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쪽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레딧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마켓이 이로 인해서 왠지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벌칙 같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투자를 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가자고요. 이렇게 유행에 휩쓸리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에 맞춰서 경제의 법칙에 맞춰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전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정부의 방향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FCX 그런 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새 그룹을 같이 묶는 걸 좋아하는데 FCX나 그다음에 US 스틸, 그다음에 벨레, 이 마이닝 컴퍼니 이렇게 세 종목을 함께 보시면서 이 원자재 쪽에 어떤 수요가 급증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요의 급증에서 우리가 주가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원자재 삼총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삼총사, 저는 이렇게 그룹을 묶어가지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홈빌더 삼총사가 있어요. 레나드, 그 다음에 디어홀튼, 그 다음에 폴티 그룹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이제 봄이 되면 미국은 시즌상으로 이제 하우징 그 붐이 일기 시작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몇 종목은 지난 제가 차트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지로 크로싱을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삼총사,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캡을 하려고 합니다. 꼭 이커머스는 한 종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멜리나 그 C 같은 게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큰 어닝 리포트 중에 하나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장중에 한번 드랍했지만 다시 V-shape 반등을 하면서 역시 테슬라 팬층이 두껍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김이 빠지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정해놓은 지지선보다 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GM은 실적 발표가 2월 10일에 있어서 아마 그때까지 보면 좀 좋은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차트로 분석하는 주식, 오늘은 4가지 종목을 보겠습니다. 멜리, HD, GM,
DHI S&P 500를 보겠습니다. S&P 500가 장중에 이거 보세요. 꼬리가 이만큼 내려왔었어요. 근데 내려왔어도 이 횡보존 안에 걸쳤다 다시 올라갔죠. 그만큼 장의 힘이 오늘 참 좋았어요. 이커머스 삼총사 중에서 메카르도 리브레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어떠냐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이 차트를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이 평균 볼륨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RSI가 그전까지 좀 높아서 지금 자체 좀 조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멘텀도 아직 강하게 있고요. 근데 단 하나 이제 맥디를 보면 약간 그 주가가 조금 아래로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1726대의 강한 지지선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지지선은 17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연히도 또 21일 EMA 선과 만나게 됐네요. 이 멜리 차트의 흐름을 보면 21일 평균선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을 것 같은 21일 터치가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도 좋은 매수점이 될 것 같고요. 느낌상으로는 한 2월 1일경쯤 때 정도까지는 흘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디포, 제가 프로모션으로 열어놓은 차트 강의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이 지로 크로싱이 지금 일어났죠. 지로 크로싱이 일어나고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과열도 하지 않고, 그래서 홈디포 같은 거는 지금 주택 경기와 맞물려서 좋은 퍼포먼스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점은 지금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6개월 정도 중기 보유하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지금 어떤 주가에 들어가셔도 충분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아 홀튼 주택건설 회사 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지로 크로싱이 시작됐습니다. 지로 크로싱이 시작되고 컨펌이 됐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밀리긴 했는데 그 밀린 거는 이제 RSI가 올라가기 때문에 밀렸는데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RSI를 그렇게 70을 많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이제 한번 보면은 지금 이게 전 고점이었는데 그 전 고점을 오늘 뚫고 지금 지지를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그 느낌은 77에서 78.6 사이에 어떤 횡보존이 조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횡보존 안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것도 지로 크로싱의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M 제가 지난주에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이렇게 훅처럼 쑥 꺾어져서 내려왔죠. 이런 모습이 좀 힘이 약간 더 빠져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 라인의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차적으로 잡았던 지지선 51.5 그 선을 오늘 터치하고 다시 반등을 했지만 이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면 조금 더 하락세가 있을 듯 합니다. 그 하락세의 지점은 2차 지지선인 48.6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8.6 혹은 EMA 21일선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역시 이 전체 흐름의 패턴을 보면 이 GM이 21일선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행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스탁 테라피, 아재 생각은 오늘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재쌤님, 투자 전략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회사원이고 주식 투자는 작년 8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초기는 빅테크 팡 주식과 GLD로 시작했고 지금은 애플, 아마존만 남기고 빅테크 팡은 다 매도했습니다. ETF 내용은 반도체, 신생에너지, R, GLD, 대만, 그 다음에 5G, 제약, 바이오 15개 종목입니다. 시차 문제 외에도 회사 규정상 모든 투자는 사전 승인을 받고 하며 한 달 의무 보유 규정이 있으며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조정 시작 전에 9월 중순까지 수익률이 최대 20에서 25% 정도 도달하다가 조정을 겪으면서 0%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25% 정도입니다. 결국 5개월간의 수익률이 25%인 셈인데 주식 투자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어디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종목과의 비교와 그간 나름대로 들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좋은 성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수익 목표에 도달하며 익절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시기적
적절하게 갈아타야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 방 주식 너무 오래 물려 있었던, 하지만 동시에 그런 방식으로 테슬라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될 테니 현재 기준으로 제 포트폴리오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인데 수익률은 125% 정도입니다. 참으로 고민이 됩니다. 뜨는 종목 세터를 늦기 전에 발견하고 싸게 사고 정체되기 전에 매도하라. 이것은 실행하기 어려운 것인데 주식은 그래서 어렵다가 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거나 좋으니 해주실 조언 있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이 구독자님은 이제 한국의 회사원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회사에서 주는 펀드 안에서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8월에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2020년만 그러죠. 보통 수익률 20%에서 25%면 평균 되신 거예요. 뭐 너무 못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괜찮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5개월이잖아요. 5개월에 20%면 1년이면 40%. 잘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목표는 20%로 세팅하고 그러고선 시작을 하는데요.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괜히 옆에서 누가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귀에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1년에 20%에서 25%, 좀 더하면 30%만 하셔도 20만 불로 시작하시면 10년 안에 밀리언이 됩니다. 그게 주식의 복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ETF가 15개라 그러시는데 총 금액이 얼마이신지 모르겠어요.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셔도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그런 투자금에 비해서 종목의 수의 비율을 좀 맞추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뜨는 종목 찾아서 빨리 하고 팔고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도하지 않고 쭉 가지고 가시면은 복리로 엄청난 수익이 올라옵니다. 팔 때는 언제 파냐면은 그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파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A란 종목을 샀을 때 본인이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이 종목이 100% 수익이 나오면 원금 빼고 수익금만 놔두고 원금으로 다른 종목을 투자하겠다. 내지는 200%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한 10%, 30%, 뭐 100% 올랐다고 그때 또 팔고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세금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실제로 올린 수익보다 훨씬 적은 수익률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아시고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요. 좀 그래도 젊으신 분 같긴 해요. 느낌이. 일단 복리의 힘을 믿으세요. 좋은 종목 찾아가지고 길게 가는 그런 플랜을 짜도록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시간으로 투자를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좋은 종목을 사서 투자를 하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서 퍼포먼스를 보면서 때마다 조정을 하시면 돼요. 데이 트레이드도 아니고 스윙 트레이드도 아니고 단기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이 질문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회원님 같으시니까 좀 다른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디스코드로 오셔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은 또 제가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